고된 하루를 마친 여군들의 소박한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죠. 그런데 식당에 불청객인 조폭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술에 취한 조폭들은 여군 사단장의 다리를 쓰다듬고 급기야 이등병에게는 기생짓을 해보라며 소주를 들이붓는데요. 그 순간 박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설마 군인이 민간인을 때리려고? 계집 주제에 뭘 할 수 있는데? 라며 조롱하고 다른 조폭들도 함께 비웃었어요. 과연 여군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녀의 숨겨진 정체와 통쾌한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박서진 장군.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총기로 빛났습니다. 여군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죠. 인간병기, 백전노장이라는 수식어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실전을 통해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과 탁월한 지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그 누구보다 그들의 안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부대는 늘 최정예로 평가받았고 부하들은 그녀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따랐죠. 하지만 그런 박서진 장군도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는 영락없는 우리네 이웃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날도 유난히 고되고 길었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직접 지휘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긴급 작전 회의를 주재해야 했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피로를 호소하는 듯했지만 박서진은 조금도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눈빛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부하들을 독려했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사단장실을 나선 그녀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으리으리한 관사로 향하는 대신 그녀의 발길은 부대 근처의 허름하고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번듯한 간판조차 없어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그야말로 숨은 맛집이었죠. 하지만 식당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는 언제나 지친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녀가 아끼는 젊은 여군 부사관 2명과 함께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훈련 때문에 다들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박서진은 그런 부하들이 안쓰럽고 대견하여 특별히 저녁 식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오늘은 내가 한턱 쏠 테니 마음껏들 먹어라. 그녀의 말에 젊은 부사관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에게 사단장님과의 식사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식당 안은 퇴근길에 소주 한 잔 기울이러 온 직장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온 동네 주민들로 이미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죠. 박서진 일행은 다행히 구석진 곳에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벗고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짧게 자른 단정한 머리 스타일과 몸에 벤절도 있는 행동은 여전히 그녀들이 군인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의 그 누구도 박서진이 어깨에 빛나는 별을 단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그저 직장 동료들끼리 혹은 선후배끼리 저녁을 먹으러 온 평범한 손님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된장찌개 하나랑 제육볶음 2인분 주세요. 그리고 공깃밥은 4개요. 저희 오늘 정말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일행 중 가장 막내인 최 하사가 특유의 씩씩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박서진은 그런 최 하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갓 임관한 지 1년 남짓된 어린 부사관이었지만 고된 훈련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부대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죠. 그래, 오늘은 정말 배 터지게들 먹어라. 내가 지갑 단단히 채워왔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박서진의 농담 섞인 말에 부하들은 또 한 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 그리고 푸짐한 밑반찬들을 한 상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씩씩한 아가씨들이 다 군인이었어요? 어쩐지 딱 보면 기운들이 남달라 보이더라니. 나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들이 많아요. 자, 여기 계란찜은 내가 특별히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많이들 먹고 힘내요. 아주머니는 박서진과 부하들을 번갈아 보며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인심이 가득했죠. 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들이 전부 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박서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따뜻한 친절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만찬보다도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휴식이었습니다. 찌개 국물 한 숟갈에 고된 훈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고 매콤한 제육볶음 한 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내일의 과업에 맞설 용기가 생겨나는 듯했습니다. 부하들 역시 오랜만에 갖는 편안한 식사 시간에 긴장이 풀어진 듯 즐거운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도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이 마치 부서질 것처럼 거칠게 열리더니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난입하듯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손님들은 아니었죠.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팔뚝에는 요란한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술판을 벌이고 온 듯 눈은 풀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리의 중심에서 거들먹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룩 튀어나오고 목에는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두꺼운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건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변 손님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죠. 바로 이 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주름잡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로 악명 높은 조폭 두목 황만철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칼자국이 선명한 얼굴의 행동대장이 바짝붙어 아첨을 떨고 있었고 그 뒤를 10명 남짓한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의 덩치 큰 부하들이 마치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황만철 일당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 품으로 황급히 파고들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황만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황만철 일당에게 몇 번이나 행패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황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최대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포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만철은 그런 아주머니를 멸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더니 식당에서 가장 넓고 좋은 자리를 마치 자기 안방처럼 차지하고 앉아 다리를 쩍 벌렸습니다. 야, 이년아. 술하고 안주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빨리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식당 전세 냈다. 다른 손님들 다 내보내. 그의 천박하고도 위압적인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은
더욱더 싸늘하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서진은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릴 법도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죠. 다만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펴지는 것을 예리한 사람이라면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질 낮은 불량배들과 쓸데없이 엮여봤자 피곤해지기만 할 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부하 여군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시선은 황만철 일당을 향해 있었지만 눈짓의 의미는 분명했죠.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식사를 마치고 이곳을 벗어나자. 부하 여군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만철 일당이 뿜어내는 폭력적인 분위기와 자신들을 향해 힐끔거리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시선에 이미 입맛은 뚝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황만철은 순순히 박서진 일행을 그냥 지나쳐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옆자리 부하가 따라주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다시 한번 음흉하고도 노골적인 눈빛으로 여군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특히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박서진에게 유독 오래 머물렀죠. 아마도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그의 비틀리고 추악한 정복욕을 강하게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야, 저쪽 테이블에 앉은 여자들 몸매가 아주 끝내주는데? 특히 저 앞에 앉은 여자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아주 그냥 죽여주는데?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게 해야겠다. 크아. 황만철이 옆에 앉은 행동대장에게 추잡한 말을 짓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저속하고도 역겨운 말에 행동대장을 비롯한 부하 조폭들은 또다시 약속이나 한 듯이 천박하고도 음탕한 웃음을 낄낄거리며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기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스란히 박서진 일행의 귀에도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저 인간들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일행 중 가장 성격이 불같은 이 중사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박서진은 그런 이 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침착하게 진정시켰습니다. 이 중사, 조금만 참아. 우리는 군인이다. 저런 쓰레기들과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어. 어서 식사 마무리하고 조용히 나가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얼음장 같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과 희롱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지만 신성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런 더러운 수모를 겪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황만철이 술병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박서진의 테이블로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술기운과 함께 역겹고도 불쾌한 미소가 가득 번지고 있었죠. 어이, 거기 예쁘고 몸매 좋은 아가씨들. 혼자 마시려니 영 심심해서 말이야. 우리랑 같이 합석해서 즐겁게 한잔해야지. 내가 오늘 술값은 전부 다 시원하게 내줄게. 응? 그는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능글맞게 말을 건네며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척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더니 마치 실수인 것처럼 교묘하게 박서진의 허벅지 안쪽을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하고도 추악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순간 박서진의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하고도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황만철은 그런 박서진의 태도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더욱 비열하고 추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 계집애가 감히 하늘 같은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는데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이 구역의 황만철 사장님이라고 하면 길 가던 강아지도 오줌을 지리면서 도망가. 내가 친히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면 다들 무릎 꿇고 영광인 줄 아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감히 나한테 튕겨?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폭력적으로 변하자 그의 곁을 지키던 덩치 큰 부하 조폭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진의 테이블 주변을 위협적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표정과 살기등등한 눈빛은 식당 안의 분위기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10명이 넘는 험악한 조폭들 앞에서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군인입니다. 더 이상 민간인 여러분께 어떤 피해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저희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의 신분을 정중하게 밝히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묻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황만철은 군인이라는 그녀의 말에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박서진의 앞을 또다시 가로막고 역겨운 숨결을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군인? 그것도 여자 군인이 뭘 어쩐다는 거야? 계집애들이 총이나 제대로 쏠 줄 알아? 아니면 내가 사단장이라도 되시나? 왜 이렇게 고고한 척 뻣뻣하게 구는 거야? 내가 보아하니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꽤 쓸만한데 오늘 밤 나랑 단둘이 뜨겁고 화끈하게 한번 놀아주면 내가 특별히 너희를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이지. 어때? 내 제안이 솔깃하지 않아? 크하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저속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박서진의 하얗게 센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더욱 세게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황만철의 잔인하고도 비열한 다음 행동은 마침내 박서진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박서진 옆에 서서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던 가장 어리고 체구도 작아 보이는 최하사의 뺨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의 두꺼운 손바닥으로 아주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짝! 살이 터지는 듯한 끔찍하고도 섬뜩한 소리가 조용하던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최하사의 작은 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힘없이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황만철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그 안에 남아있던 차가운 소주를 최하사의 머리 위에 그대로 모조리 부어버렸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소주가 최하사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단정한 사복 위로 비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군인이니까 민간인인 나를 때리기라도 하려고? 어림도 없지. 감히 대한민국 조폭 두목인 나를 건드려? 그것도 계집 군인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겠지? 안 그래? 이 쓸모없는 것들아. 황만철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눈을 희번덕이며 고함을 지르고 조롱했고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조폭들도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야만적인 폭소를 터뜨리며 최하사를 손가락질하고 온갖 추잡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하사는 갑작스럽게 당한 육체적인 폭력과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모욕감에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와 함께 있던 다른 여군 부사관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그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간인과의 물리적 충돌은 그것도 상대가 조폭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복무 규율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황만철과 그의 패거리들을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한 증오에 찬 눈빛으로 세차게 노려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보살펴야 할 어린 부하가 이토록 무참하고 잔인하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박서진. 그녀의 온몸에서, 아니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격렬하고도 억누를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을 향한 온갖 추행과 모욕이었다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어떻게든 참고 또 견뎌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꿎은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이제 각군 생활을 시작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이등병이 겪어야 하는 이 끔찍한 수모와 눈물, 그리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듯한 깊은 공포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인내심마저도 산산조각 내며 여지없이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사단장 박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 성난 아모랑이처럼 자신의 소중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질 준비가 된 분노에 찬 어미와도 같았죠. 박서진은 아주 천천히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정중함을 유지하며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어버린 얼굴 근육, 그 위로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고 냉정하게 가라앉은 눈빛.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마저도 얼어붙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긴장감이 식당 전체를 무겁게 휘감았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박서진의 움직임만이 공간을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황만철은 여전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박서진이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에게 달려들기라도 할 것처럼 보이자 오히려 더욱 재미있다는 듯이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것처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오호라, 드디어 제대로 화가 나셨나 보네. 아니면 이제 와서 나랑 한판 제대로 붙어보시겠다. 이 말씀이신가? 여자치고는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 좋다. 내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까지 계집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디 한번 구경이나 실컷 해보자고. 그는 여전히 박서진을 한낱 힘없고 연약한 여자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비열함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박서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살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황만철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본능적으로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한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굶주린 맹수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야수의 그것과도 같은 강렬하고도 섬뜩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핏빛 섬광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최하사의 가냘픈 어깨를 자신의 따뜻하고도 단단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마치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대처럼 나지막하지만 강한 힘과 확신이 실린 목소리로 속삭였죠. 괜찮다. 이젠 정말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해결하겠다. 그 목소리에는 그녀의 뼛속까지 사무친 깊은 분노와 함께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부하들을 지켜내겠다는 지휘관으로서의 바위처럼 굳건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하사는 박서진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더욱 서럽고 애절하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음성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안정감과 함께 하늘 같은 믿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단장님이라면 정말로 이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상황을 깨끗하게 끝내주실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굶주린 맹수처럼 황만철과 그의 부하 조폭들을 차례차례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도 위압적이었던지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온갖 추잡한 욕설을 퍼붓던 건장한 체구의 조폭들조차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투명한 유리 조각이 자신들의 온몸을 남김없이 훑고 지나가는 듯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하고도 불길한 느낌이었죠. 너희들, 박서진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와 살기는 실로 엄청나서 주변의 공기마저 진동시키는 듯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도 참혹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형상을 한 분노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폭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 나와. 여기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에게 추악한 꼴을 보이며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내 입으로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 발로 직접 조용히 따라 나오는 게 너희들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조금이나마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어둡고 후미진 식당 뒤편의 한적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곳은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처형대가 될 운명이었죠. 황만철과 그의 부하 조폭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박서진이라는 여성의 진정한 힘과 정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고작 연약한 여자 하나가 그것도 술 취한 건장한 사내 10댓 명을 상대로 뭘 어쩌겠어라는 지극히 아니라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저 발칙하고 건방진 계집을 제대로 손봐주자는 음흉하고도 잔인하기 그지없는 심산이 그들의 뇌리를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음흉한 눈짓을 교환하더니 이내 비릿하고도 추잡한 조소와 함께 박서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내년이 오늘 이 밤에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는지 우리 황 사장님과 형님들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똑똑히 구경이나 한번 시켜보시지. 행동대장이 박서진의 등 뒤에 대고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습니다. 황만철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고 그의 부하들은 이미 승리라도 한 것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지옥의 문턱을 스스로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공포에 질린 다른 손님들은 차마 그들을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하고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서진을 따르던 젊은 여군 부사관들도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르려 했죠. 하지만 박서진은 식당 문 앞에서 추상 같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이 식당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남아있어라. 이것은 명령이다. 내가 저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돌아오겠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 부하들을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하던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서슬 펄런 위엄과 추장 같은 단호함만이 가득 묻어났죠. 골목으로 향하는 박서진의 단호한 뒷모습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비장함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고 숨이 멎을 듯한 서늘하고도 묵직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부하 여군들은 그 자리에 마치 발이 묶인 것처럼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박서진의 뒷모습을 타는 듯한 걱정과 사무치는 불안감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안은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소란과 폭력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쥐 죽은 듯한 무겁고도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을 뿐이었죠. 어둡고 좁으며 축축한 기운마저 감도는 후미진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황만철과 그의 부하 조폭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추악한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음흉하고도 더러운 미소를 번들거리며 지었고 박서진을 중심으로 사방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녀가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죠. 희죽거리며 웃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야비함과 잔인함이 뒤섞여 역겹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골목길 담벼락에 설치된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희미하고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길고 검은 그림자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처럼 섬뜩하게 일렁이며 박서진을 더욱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자, 이제 어쩔 거냐. 이 더럽고 싸가지 없는 아줌마냐나. 이런 후미진 골목에서는 내년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쳐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 여기서 내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아까 식당에서는 내년이 군인 나부랭이라서 우리가 아주 점잖게 봐줬지만 여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내 편도 하나 없는 곳이라고. 오늘 밤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요리해 줄지 아주 기대되지 않냐? 황만철이 특유의 비릿하고도 역겨운 웃음을 질질 흘리며 박서진에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음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크고 더러운 손으로 박서진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뺨을 후려갈기려 하며 동시에 다른 쪽 주먹을 불끈 쥐고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얼굴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휘둘렀습니다. 이미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한 그의 추악한 얼굴에는 잔인하고도 비열한 미소가 더욱 짙게 번지고 있었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의 몸이 마치 한 줄기 번개 섬광처럼 평범한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황만철의 사리를 담은 육중한 주먹은 힘없이 허공을 갈랐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듯한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축축하고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 힘없이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죠. 크아, 내 팔이, 아. 황만철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 조폭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두목이, 그것도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단 한 방의 공격으로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도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하니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미처 극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다음 행동을 취할 아주 짧은 틈도 없이 박서진은 이미 그들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파고들어 맹렬하고도 무자비하게 차례차례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소수 정예로만 구성된 제707 특수임무대대 일명 백호 부대에서 살아있는 전설, 걸어다니는 인간병기로 불렸던 존재였습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는 물론이고 크라브마가, 시스테마와 같은 실전 격투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각종 특수 생존 기술까지 완벽하게 체득한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전투 기계와도 같은 여성이었죠. 평소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말투 뒤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투 능력과 살기를 숨기고 있었지만 일단 한번 그녀의 분노가 폭발하면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져 있던, 아니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던 압도적인 실력이 마침내 오늘 밤 이 어둡고 추악한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핏빛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사냥감을 덮치는 굶주린 표범처럼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수십 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피와 땀으로 연마해온 무술의 달인처럼 현란하면서도 지극히 간결했고 그 모든 움직임에는 상대를 즉시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이고도 파괴적인 힘이 담겨 있었죠. 때로는 상대의 공격하는 힘을 부드럽게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때로는 번개처럼 빠르고 폭풍처럼 강하게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잔혹한 액션 영화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매 순간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빼앗아버리는 얼음처럼 냉혹하고도 섬뜩한 기운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힘과 숫자를 믿고 의기양양하게 박서진을 둘러싸고 있던 건장한 체구와 험악한 인상을 자랑하던 조폭들은 이제 그녀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은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피하며 맨손으로 그들을 마치 낡은 종이장처럼 힘없이 가볍게 날려버렸고 둔탁하고도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밤의 골목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은 제대로 된 비명 한 번 지를 새도 없이 혹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차례차례 바닥에 나가떨어졌죠. 어떤 놈은 박서진의 회오리 같은 날카로운 옆차기 한 방에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골목길 옆 지저분한 담벼락에 처참하게 처박혔고 또 다른 놈은 그녀의 현란하고도 자비 없는 관절기에 팔꿈치와 손목이 부러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더러운 바닥을 미친 듯이 뒹굴었습니다. 또 다른 조폭은 박서진의 번개처럼 빠른 무릎짓기에 명치를 정통으로 가격당하고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알이 뒤집히며 시뻘건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져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피비린내와 함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가득 찬 그야말로 지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박서진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조폭들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심한 공포에 질려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아우성이었죠. 하지만 이미 골목의 입구와 출구는 박서진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처절한 응징과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두목인 황만철은 오른쪽 팔이 완전히 부러진 채로 더러운 바닥에 쓰러져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박서진에게 제발 다가오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나도 늦었죠. 그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희롱하고 조롱하던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 혹은 무자비한 심판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파괴와 응징의 의지만이 담긴 섬뜩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괴물. 저리가, 이 괴물 같은 여자야.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경악과 사무치는 공포,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처절하고도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그의 부러진 팔을 다시 한번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황만철의 팔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 그는 인간의 비명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축하고 떨리는 귓가에 마치 북해빙의 얼음보다도 더 차갑고 냉정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대한민국 육군 군인을, 이 나라를 목숨 바쳐 지키는 나의 소중한 부하를 감히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이 건드린 죗값이다. 내 놈들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 따위는 지금 당장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좋을 게다. 내 놈들이 오늘 저지른 그 더럽고 추악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지금부터 내 놈들의 온몸과 영혼에 똑똑히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나머지 조폭들도 모두 온몸이 부러지고 찢어지는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지거나 극심한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고 도망치려다 박서진의 유령처럼 빠르고 그림자 같은 움직임에 여지없이 붙잡혀 처절하고도 자비 없는 응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하고도 추악했던 비열한 웃음소리는 이제 핏물과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고통스러운 신음과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바뀌어 어둡고 축축한 골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박서진의 군복무 시절 그녀의 왼쪽 어깨에 용맹한 백호의 형상으로 새겨졌던 이제는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그 색이 조금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긴 용맹함과 강인한 정신만큼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작은 백호 문신이 격렬하고도 거친 움직임으로 인해 찢어진 옷 사이로 언뜻 드러나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맹렬한 살기를 더욱 섬뜩하고도 압도적으로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향한 불타는 분노와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악을 응징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이글거리는 마치 고대 전설 속 전장의 여신과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하고도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성광 같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 박서진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식당 안에 남아있던 여군 부사관 중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차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공포와 폭력으로 몰아넣으며 악명을 떨치던 건장한 조폭 두목 황만철과 그의 수하들이 마치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채로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놈은 팔다리가 부러져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어떤 놈은 얼굴이 피떡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또 어떤 놈은 이미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고 실금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지옥도화도 같은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단정한 사복 차림의 여성 한 명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고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매무새는 격렬한 싸움의 흔적으로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작은 피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나 흥분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마무리 지은 냉혹한 승리자의 차분한 여유마저 느껴졌습니다. 박서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쓸어넘기고 격투 과정에서 찢어진 재킷 옷소매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툭툭 털어내며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박서진입니다. 저희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저자들이 먼저 저와 제 일행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위협적인 흉기를 꺼내 들고 저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과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 상황을 똑똑히 목격하셨으니 증언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이나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노련한 지휘관의 침착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경찰들은 박서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에 순간적으로 눌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폭들을 차례로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만철은 팔이 부러진 채 두 명의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박서진을 향해 분노와 원망 그리고 사무치는 공포가 뒤섞인 독사처럼 섬뜩하고도 악에 바친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저 얼음보다도 더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심지어는 승리감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러운 쓰레기를 치운 듯한 무심함만이 감돌고 있었죠.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조폭들이 탄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박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충격과 그녀의 용기와 힘에 대한 깊은 감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그녀의 모습에 대한 경외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황만철에게 모욕적으로 뺨을 맞고 차가운 술세례까지 받았던 최하사는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매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박서진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무치는 존경과 감사함을 담아 조금은 어설프지만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다른 여군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의 직속상관이자 지휘관인 박서진 사단장이 단순히 계급이 높은 여군 장성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전투 능력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부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겁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박서진의 진짜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며 존경과 감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박서진에게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수건과 따뜻한 생강차를 정성스럽게 건네며 말했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십니다. 요즘처럼 흉흉하고 무서운 세상에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악질 불량배들을 그렇게 통쾌하고 시원하게 혼쭐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다니 속이 다 후련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존경합니다. 며칠 후 부대로 복귀한 박서진은 언제 그런 험악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엄격하고도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드넓은 연병장에서 수천 명의 부대원들의 훈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연병장에는 그녀의 우렁차고도 절도 있는 호령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녀의 지휘 아래 수많은 부대원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고도 완벽하게 움직였죠. 그날 밤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서 불의와 폭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용감하게 지켜냈던 위대한 사단장의 강인하고도 고결한 모습이 지금 연병장을 호령하며 강철 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있는 그녀의 현재 모습 위로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날 밤 가장 큰 상처와 모욕을 당했던 최하사는 그날의 충격과 공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훨씬 더 씩씩하고 늠름하며 당당한 대한민국 여군 부사관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고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며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그런 부하들의 한층 성장한 모습을 대견하면서도 따뜻한 하지만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굳건한 다짐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있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명확하게 되새겼습니다. 겉모습이 연약하고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얕보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진정한 강함과 용기는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나 높은 직위 혹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어떤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투철한 책임감, 가리고 정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박서진 사단장은 그날 밤 어쩌면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부하를 폭력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그녀를 믿고 따르는 모든 부하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강함과 용기 그리고 참된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온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똑똑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훈련 일과가 끝난 후 박서진 사단장은 환하게 웃으며 땀에 젖은 부대원들과 함께 넓고 깨끗한 병영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이어진 고된 훈련으로 인한 피로감보다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뜨거운 전우애, 그리고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단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한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길고도 치열했던 전투 끝에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개선장군과 그의 용맹하고도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행진처럼 하나의 완벽하게 조율된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고도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진실을 향한 진정한 용기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가장 밝고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따뜻하고도 강렬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고도 진한 감동과 함께 통쾌하기 그지없는 카타르시스를 남김없이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박서진 사단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비겁한 폭력과 그릇된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강함은 또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밤 박서진 사단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용기와 불굴의 의리, 그리고 부하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하고도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더욱 감동적이고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